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관세 우려에도 잘 버텼던 우리 시장. 10월 월요일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입니다. 오징어 게임 2 이정재 명대사죠. 이미 트럼프의 관세 게임에 익숙해졌다는 걸까요? 장 초반 하락을 딛고 시장은 개별 종목 이슈에 집중하며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던 하루. 그럼 자세한 수급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심수영 캐스터와 짚어볼까요? 미국발 관세 우려에도 우리 증시 어제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03% 하락한 2,521선에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하방을 지지하는 흐름 포착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면 0.91% 상승한 749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로써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도 0.09% 빠지며 마감했는데 개인은 순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순 매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전고체 테마가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핵심인 전고체 라인을 다음 달 가동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연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시제품이 나올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기연구원이 전고체 전지용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급등세를 부추겼는데요. 관련주 중 유일에너테크가 상한가 터치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주도 22%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도 강했습니다. 여야의 정책 경쟁에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 논의에도 불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고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낸드 플래시 감산이 빨라지며 2분기부터 낸드 가격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투자 심리 집중됐습니다. 특히 DB하이텍은 신사업인 실리콘 커패시터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며 무려 9%대 상승했고요. 삼성전자는 3%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섹터가 또 한 번 빨간불 켰습니다. 사실 이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오른 만큼 어디까지 가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신규 프로젝트 기획을 주문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며 관련주 급등했습니다. 섹터 내에서 와이즈넛이 상한가 터치했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19%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도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헤드라인, 관세 불안감에도 시장 선방, 코스닥 1일 거래대금 10조 원 돌파입니다. 다시 불거진 관세 우려, 주말 사이 상호 관세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 30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헤드라인에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하방 압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경부터는 양지수 낙폭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외신 분석과 함께 좀 살펴보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시장이 트럼프가 관세에 있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게 지르고 협상하는 그의 방식에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겠죠. 여기에 블룸버그는요.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실한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하겠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제 시장을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코스닥의 선전이죠. 일단 시장을 좀 나눠서 분석해 보면요. 코스피에선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스타게이트 참여 가능성 등 여러 모멘텀에 더해 2차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장 막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낙폭이 깊었을 수도 있겠고요. 한편 코스닥에서는요. 거래대금이 최근 계속 늘더니 어제는 10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로봇, 중소형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인지 올해 들어 수익률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5% 상승, 코스닥은 10% 상승했는데요. 물론 수익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작년과는 다르게 관세 우려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으로도 증시 강세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선 아직 완전히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 반전되어야 하고요. 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 이로 인해 연초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헤드라인 엔터주 이야기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증가, 관세도 K-팝은 못 마갑니다. 어제 장 초반 엔터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SM이 장 초반에 10% 넘게 올랐는데요. 어떤 뉴스가 엔터주를 움직였느냐?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눈에 띄는 환대와 함께 시 주석의 발언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우회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언급하자 시 주석은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문화교류는 양국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 우려 속에서 엔터주는 관세 무풍지대라는 인식도 더해지며 장 초반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앞서도 짚어봤듯 관세 우려는 장중 완화가 됐고 이에 엔터주들도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엔터주들 올해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모멘텀을 정리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빅4, SM 하이브, J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엔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SM, 어제 상승폭이 가장 컸죠. 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는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에스파 동생 신인걸그룹 하츠투하츠가 2월 24일 데뷔합니다.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신인걸그룹이 중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SM 호실적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이브 이야기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요, 보이넥스도어와 같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단독 콘서트 등으로 올해 본격적인 수익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K-팝의 킹, BTS가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6월 지민과 정국의 전역으로 6명 모두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일단 그전에는 3월 J-HOP이 솔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J-HOP의 솔로 앨범도 함께 기대해 보시죠. 자, YG 엔터테인먼트는요, K-팝 여왕이 돌아옵니다.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 월드 투어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그간 아파트 솔로 활동으로 멤버 개개인이 입지를 다진 상황이라 월드 투어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요, 큰 이벤트가 없어 상반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증권가 중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JYP는요, 1월 데뷔한 킥플립 등 신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요. 올해는 특히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대규모 북남미 투어가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발표한 신곡 신메뉴의 뮤직비디오가 어제 4세대 보이그룹 최초로 유튜브 5억 뷰를 달성했는데요. 자, 이렇게 각 사별로 모멘텀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블랙핑크 제니가 중국 계정에 중국 팬들에게 짧은 인사를 남겼고 이에 제니가 중국 활동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니냐는 분석 나왔습니다. 결국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엔터주들은 또 한 번의 레벨업이 가능한 상황, 향후 나올 이슈도 자세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체크해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7,42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K9과 천무, 120mm 자주포 비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호실적에 기여하며 4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됐는데요. 이외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취득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난해 영업이익 30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7% 감소한 수치인데요. 또 보통주 1주당 4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아이폰 테마 상승 속 9%대 급등했던 하이비전 시스템, 장 마감 후 공시 소화하며 시간외에서도 6.63% 상승했습니다. 한편 SM은 지난해 영업이익 1,12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인데요. 다만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83% 증가한 3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M은 보통주 1주당 4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SM 시간외에서 2%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SCI 분기 리뷰가 진행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1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인 12일 새벽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지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주가 지수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지수죠.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편입될 종목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지만요. 이번 리뷰에서는 편입 없이 대규모 편출만 이뤄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편출 예상 종목으로 삼성 E&A, LNF, 엔캠, GS 등을 지목한 점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에서는 오늘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을 출범합니다. 관련해 정책 방향성이나 투자 방안 등이 언급된다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르내릴 수 있으니 들려올 소식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에코프로그룹주들과 SKC, 크래프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외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등 게임주들과 하나투어, CJ 대한통운 등도 실적 발표에 나서는데요. 예상을 넘어선 호실적 발표하며 급등세 보여줄 종목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